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인체에 존재하는 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가 무엇을 하나요? 바로 맥을 짚습니다. 그럼 맥이란 무엇일까요? 계열이 순환하는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기혈은 무엇일까요? 장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을 기혈이라고 하는데요. 인체에 존재하는 이 맥, 알고 보면 참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죠. 자,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12경맥과 기경팔맥입니다. 자, 우리 몸은 소우주라고 합니다. 수십 조 개의 세포들이 모여 각 세포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몸과 정신의 활동을 만들어내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걸어다니는 우주라고도 합니다. 이 우주에는 생체 신호와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인 신경계, 그리고 에너지와 노폐물을 전달하는 통로인 혈관계, 또 이를 보조하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계 등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들은 물질적인 것이죠. 실제 해부를 해보면 눈에 보이는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체가 나의 전부일까요? 아니죠. 몸과 하나가 되어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나의 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도 이 신경계, 혈관계와 같은 눈에 보이는 통로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는 우리 몸의 신과 기가 왕래하는 통로이며 팔다리와 몸의 움직임과 오장육부의 활동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 수행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내 몸에 기가 흐르는 통로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 빛의 치유 이야기를 했던 신선들은 이 경로를 알고 있었고, 이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한의학의 경락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차나 사람이 통행하는 길을 보면 고속도로 같은 큰 길이 있고 골목길 같은 작은 길도 있습니다. 이 경락도 이와 같은데요. 이 경락 중에서 이 기 순환의 주요 역할을 하는 12개의 큰 통로를 가리켜 12경맥이라고 하고요. 12경맥과 별도로 작용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8개의 큰 통로를 가리켜 기경팔맥이라고 합니다. 자, 12경맥과 기경팔맥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2경맥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 받아들이는 땅의 기운과 호흡을 통해 받아들이는 하늘의 기운, 즉 후천적인 기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기경팔맥은 후천적인 기도 흐르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본래 생명 기운인 선천지기, 원천지기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12경맥은 몸통에도 흐르지만 이 주요 경로가 팔다리에 있고요. 기경팔맥은 팔다리에도 흐르지만 주요 경로는 몸통에 있습니다. 12경맥은 그 경로상에 오장육부가 존재하여 경맥별로 주관하는 오장육부가 배속이 되어 있고요. 자, 기경팔맥은 오장육부 외에 기항지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찬우 한의사가 오장육부와 기항지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요. 오장육부의 오장은 간, 심, 비, 폐, 신, 육부는 대장, 소장, 쓸개, 위, 삼초, 방광입니다. 12경맥이 이 각각의 오장육부를 주관하고 기항지부인 뇌, 자궁, 뼈, 골수, 쓸개, 맥은 기경팔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얻는 기를 수곡직이라고 합니다. 이 수곡직이 땅에서 얻는 에너지는 이 폐에서 호흡을 통해 얻은 호흡지기와 합해져 우리 몸을 순환하게 되는데, 이때 이 신체의 겉 표면을 돌면서 외부의 안 좋은 기운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땀을 내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을 호위하는 기라 해서 위기라고 하고요. 신체의 내부를 돌면서 오장육부와 근육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경영하는 기라 해서 영기라고 합니다. 12경맥의 경로에 오장육부가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영기는 신체의 12경맥을 따라 흐르는데 낮에 25회, 밤에 25회를 돕니다. 자, 이제 12경맥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영기는 수태음 폐경에서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 족태음 비경으로 이어지고, 이어서 수소음 심경,
수퇴양 소장경, 족퇴양 방광경, 족소음 신경을 거쳐 수거름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 족소양 담경, 족거름 간경까지 가서 다시 수퇴음폐경으로 이어지면서 순환하게 됩니다. 12경맥의 이름이 다 한문이라서 많이 낯설죠. 자주 보아야 예쁜 꽃이 있듯이 이 12경맥도 자주 불러주다 보면 친근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을 보면 12경맥에 위치한 곳에 장부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삼초라는 것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초는 옛날부터 유명이 무형하고 무형이 유용하다고 표현하였는데요. 해부학상 이 실질적인 형태는 없고 오직 기능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상초는 심장, 폐를 중심으로 한 흉부가 되고 중초는 비장, 위장, 간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상복부가 되고 하초는 신장, 방광 등을 포함하는 하복부에 해당됩니다. 이 12경맥은 주행 경로상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퇴음폐경의 끝 지점과 수양명 대장경의 시작 지점이 이어져 있습니다. 팔을 벌리면 몸통에서 시작된 수퇴음폐경이 팔을 따라 손끝까지 흘러 수양명 대장경으로 이어지고 수양명 대장경은 팔을 따라 머리로 올라가 족양명 위경으로 이어집니다. 족양명 위경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 족퇴음 비경과 연결되고 발끝에서 시작된 족퇴음 비경이 몸통에 와서 수소음 신경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12경맥은 마치 하나의 원과 같이 우리 몸을 빙빙 돌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자, 12경맥과 기경팔맥에는 경로상에 혈자리가 있는데요. 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한적한 도로를 달리다가 마을이 나오기도 하고요. 큰 도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경맥도 이 기가 경맥을 따라 흐르다가 기운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혈이라고 하는데 신과 기가 이 혈자리를 통해 출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병을 치료할 때 침을 이 혈자리에 놓죠. 동의보감에 따르면 우리 몸에는 총 365개의 혈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12경맥과 기경팔맥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과 질병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이 선례와 치유 수행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가장 먼저 12경맥 중 수퇴음폐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퇴음폐경은 중초에서 시작하여 밑으로 대장에 이어지고 위에 입구를 돌아 횡격막 위로 올라가 폐에 닿고요. 폐를 따라 겨드랑이 밑으로 나와 윗팔의 안쪽으로 내려오고 팔꿈치 주름에 척택혈을 통과하여 아랫팔의 요골 부위를 따라 흘러 엄지손가락 끝에 소상혈로 이어집니다. 이 경맥과 연관된 증상들은 주로 이제 경맥이 지나는 부위에 있는 장부 그리고 경로상의 근육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수퇴음폐경은 이 폐와 위를 지나기 때문에 이 해당 부위의 증상인 이 흉통, 가슴 답답함, 또 쇄골 부위의 통증, 그리고 소화 불량, 기침, 어깨와 등의 통증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체했을 때 손을 따는 이 엄지손가락 부위가 이 수퇴음폐경의 소상혈인데요. 수퇴음폐경이 위장을 지나가기 때문에 소화불량 증상에 이 혈자리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평소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와 등이 아프신 분들은 이 허리와 가슴을 펴고 턱을 뒤로 당기는 자세 교정과 함께 유산소 운동이나 심호흡을 하여 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음 주도 12경맥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한지환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 유익한 맥 이야기 알너유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 12경맥의 수퇴음폐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 족퇴음 비경, 수소음 신경, 수퇴양 소장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양명 대장경인데요. 수양명 대장경은 둘째 손가락 끝에서 시작하여 손가락 위쪽을 지나 엄지와 검지의 뼈 사이 합복혈로 나옵니다. 이후 아랫팔 위쪽을 따라 올라가며 팔꿈치 바깥쪽 주름이 끝나는 곳인 곡지혈을 지난 후 윗팔의 바깥쪽으로 올라가 어깨 관절의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동맥의 대추혈로 한 번 돌아오고 이 쇄골 부위의 결분혈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아래쪽 줄기는 폐에 이어지고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 대장에 닿게 되고 위로 올라가는 줄기는 목 앞쪽으로 올라가 뺨을 뚫고 아랫니의 가운데로 들어간 후에 입을 따라 돌아 나와 인중혈에서 좌우로 교차한 다음 콧구멍 옆으로 올라갑니다. 이 수양명 대장경과 관련된 병증은 이 경맥에 지나는 부위인 인후통, 치통, 관골통, 콧물, 코피 등이 있습니다. 이 수양명 대장경이 입술을 돌아 지나가므로 얼굴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입 주위에 유독 많이 생기는 증상도 대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족양명 위경입니다. 족양명 위경은 코에서 일어나 교차한 뒤 옆으로 눈 부위까지 올라갔다가 뇌에 이어지고요. 코 바깥쪽 여기에서 윗니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입술을 돌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후 턱 뒤쪽 아래 모서리를 따라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한 줄기는 이 귀 앞쪽으로 올라가 이마에 이르고요. 또 다른 줄기는 목의 인형혈을 통과해 내려가 쇄골의 결분혈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또 갈라져 몸 안쪽으로 내려가는 줄기는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 위에 닿고 비에 이어집니다. 피부 쪽으로 내려가는 줄기는 쇄골에서 젖꼭지 안쪽, 배꼽 옆으로 내려가 서해부의 기충혈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몸 안쪽으로 내려갔던 줄기와 합쳐집니다. 이어 대퇴의 앞면을 따라 흐르고 무릎을 지나 정강이 발등을 따라 이어지고 두 번째 발가락 끝에 여퇴혈로 들어갑니다. 족양명 위경과 관련된 증상은 땀 증상, 소화 관련 증상, 무릎의 관절 통증, 입술 포진, 인후통, 정신질환 등이 있는데요. 모두 이 위경이 지나는 부위와 연관된 증상이죠. 이 12경맥과 기경팔맥 중에서 뇌와 이어진 경맥이 족태양 방광경, 동맥, 족양명 위경인데요. 이 위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 규칙적인 식사,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족태음 비경입니다. 족태음 비경은 엄지 발가락 끝에서 일어나 발가락 안쪽을 따라 올라와 안쪽 복숭아뼈 앞에 상부혈로 올라옵니다. 이후 종아리 안쪽으로 올라와 경골 뒤에서 족걸음 관경과 교차하며 앞으로 나온 후에 무릎과 널쩍다리 안쪽 앞 모서리를 따라 올라와 뱃속으로 들어가 비에 닿고 위에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갈래 줄기가 나오는데요. 한 줄기는 올라와 목구멍을 따라 가다가 혀에 이어지고 한 줄기는 횡격막 위로 올라가 심장으로 갑니다. 족태음 비경과 관련된 증상은 이 소화 관련 증상과 이 변비나 설사 등의 대변 증상, 피로, 불면증, 혀 증상 등이 있습니다. 이 식사 후 졸려하는 식곤증은 이 비기가 허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췌장의 문제로 생기는 당뇨, 그로 인한 만성 피로도 이 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비경은 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면증이나 건망증도 이 비장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음 심경입니다. 수소음 심경은 심장 속에서 일어나 한 줄기는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 소장에 이어지고요. 또 한 줄기는 심장에서 목구멍 옆으로 올라가 눈에 이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줄기가 심장에서 폐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겨드랑이 아래로 나오고 위팔 안쪽 뒤를 따라 내려가 팔꿈치 안쪽에 소회혈을 통과합니다. 이어 아랫팔 안쪽 뒤편을 따라 이 손목의 척골 쪽 튀어나온 손뼈의 끝인 신문혈로 갔다가 손바닥의 안쪽 뒤를 지나 새끼손가락 안쪽을 따라 그 끝으로 나옵니다. 수소음 심경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 심장과 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주로 눈을 통해 현실을 인식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주신이라 하여 우리가 이 현실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의식작용을 심장의 역할로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눈만 감아도 심장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수소음 심경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이 눈이 탁해지는 증상, 인후 목이 건조해지는 증상과 이 손바닥에서 열이 나는 증상 등이 있으며 모두 이 심경의 경로와 관련된 증상입니다. 다음은 수퇴양 소장경입니다. 수퇴양 소장경은 새끼손가락 바깥쪽 끝에서 일어나 손의 바깥쪽을 따라가다가
손목으로 올라와 척골의 양곡혈로 나오고요. 이후 아랫팔의 척골 아래쪽을 따라 올라와 팔꿈치 끝과 안쪽 뼈 사이에 소회혈로 나옵니다. 윗팔의 바깥쪽 뒤를 따라 올라가 어깨 관절로 나와 이 견갑골을 둘러가다가 어깨 위에서 교차하며 이 쇄골의 결분혈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갈라져서 한 줄기는 내려가 심장에 이어지고 횡격막 아래로 위에 도달하고 소장에 닿습니다. 또 한 줄기는 쇄골에서 목을 관통하여 올라가는데 뺨에서 또 갈라져 한 줄기는 눈으로 갔다가 귀 속으로 들어가고 다른 줄기는 코뼈로 올라가 코를 지나 눈 안쪽 구석에 도달합니다. 수태양 소장경과 연관된 증상은 주로 통증인데요. 어깨와 목의 통증, 눈과 머리의 통증, 또 이제 심장과 위장을 통하여 소장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발생되는 통증, 즉 이제 식도나 위의 통증 또한 이 소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제 12경맥이 조금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남은 6개의 12경맥에 대해서 알아보며 12경맥 마스터가 되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